2022-2023 잉글랜드 FA컵 4라운드 32강전이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의 맞대결이었는데요. 오늘 그 리뷰 포포투 백현기 기자 오늘 인사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발 명단은 양 팀이 약간씩은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아스널과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의 맞대결인 만큼 양 팀이 그래도 1군에 가까운 로테이션을 거의 쓰지 않은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점은 맨시티는 일단 최전방에 홀란드를 그대로 배치를 시켰고 최후방에 세컨드 골키퍼 오르테가를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스널도 최전방에 일단 트로사르가 첫 번째 선발 데뷔전을 가졌고요. 그리고 골키퍼에는 세컨드 골키퍼 맷 터너가 나왔습니다. 양 팀의 선발 명단을 보게 된다면은 그렇게 많은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았어요. 확실히 이번 시즌 맨시티와 아스널 각각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와 1위 사제 대결로 점철되는 굉장히 빅매치였기 때문에 양 팀이 또 자존심을 걸고 그래도 약간은 로테이션을 걸었던 최대한 그래도 1군에 가까운 라인업을 들고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터너의 후방 빌드업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스널이 후방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 3분 만에 맨시티 로드리의 첫 슈팅이 나왔는데요. 확실히 램스데일이 아니라 터너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아스널의 1차 빌드업에서 미스가 나오는 장면이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아스널에는 레안드로 트로사르 선발 데뷔전인 만큼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요. 트로사르가 왼쪽 측면에서 마르티넬리를 대신해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로사르가 초반부터 왼쪽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횡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맨시티의 수비진들을 그래도 흔들어 놓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전반 5분 만에 트로사르가 왼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흔든 다음 반대편으로 열어줬지만 또 토미야스의 슈팅은 마지막에 오르테 골키퍼에게 막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전반 5분 만에 양팀이 이렇게 슈팅을 한 차례씩 가져가면서 그래도 굉장히 치열한 맞대결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 9분 만에 최전방에 위치한 홀란드에게 빠르게 전진 패스가 나갔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경기는 이 홀딩이 홀란드를 맨투맨을 마크를 했는데 약간씩은 좀 홀란드를 놓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확실히 홀딩도 이번 시즌 리그에서 계속해서 출전 기회를 잡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홀란드를 막는 과정에서 힘에 약간 붙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또 홀란드의 슈팅이 맷 터너의 키를 넘기면서 골문으로 향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쨌든 토미야스가 막아내면서 맨시티 또 한 번의 기회가 무산이 됐던 장면이었고요. 초반에 맨시티가 굉장히 밀어붙였지만 그래도 아스널엔 트로사르가 있었습니다. 트로사르가 왼쪽 측면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고 전반 21분에 트로사르의 첫 슈팅이 나왔는데요. 비에이라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공간이 났고 자연스럽게 왼쪽 측면으로 침투하는 트로사르에게 전진 패스할 수 있는 공간이 마찬가지로 났습니다. 그리고 트로사르가 루이스를 제치면서 왼발 슈팅을 가져가 봤지만 오르테가가 이번에도 슈팅을 막아내면서 맨시티는 위기를 모면을 했고요. 그리고 4분 뒤에 이 더브라이너가 확실한 이 왼발 킥력을 뽐냈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더브라이너가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기회를 잡았고 이 슈팅 공간이 하나가 나왔는데 왼발 감아차는 슈팅은 왼쪽 측면으로 약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스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위기를 모면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전반 29분에 홀란드와 홀딩이 경합하는 장면에서 홀란드가 약간은 통증을 입었어요. 홀딩이 조금은 팔꿈치를 쓰면서 홀란드의 후두부를 가격을 했고 홀란드가 이 장면에서 넘어지면서 조금은 오랜 기간 그라운드에 쓰러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재밌는 장면이 또 한 차례 나왔는데요. 맨시티와 아스널, 이 펩과 아르테타 양팀 모두 전술가적인 감독, 굉장히 열정 있는 감독들이기 때문에 이 홀란드가 넘어져 있는 순간에도 양팀 선수들을 모아서 이렇게 또 작전 지시를 하는 장면이 경기장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어서 전반 33분에는 티어니가 왼쪽 측면을 파괴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확실히 티어니는 진첸코보다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종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는 자원이잖아요. 티어니가 왼쪽에서 높은 위치까지 전진을 했고 자연스럽게 은케티아가 더미 플레이를 하는 척 하면서 또 슈팅까지 가져가 보는 티어니와 은케티아의 콤비네이션이 한 차례 나왔던 아스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 맨시티로서는 악재가 닥쳤습니다. 전반 45분에 트로사르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스톤스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맨시티 입장에서는 굉장한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톤스가 빠지고 라포르트가 급하게 또 교체 투입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스톤스가 이렇게 또 부상을 당한 것은 맨시티 입장으로서는 리그
리그에서도 마지막 라운드까지를 치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악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반전은 어쨌든 이 0팀의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점유율을 보게 된다면은 58대 42. 그래도 맨시티가 약간은 앞서고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등한 경기였다.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 슈팅은 5대 4로 또 맨시티와 아스날이 굉장히 또 균등하게 가져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 종료 직후에 홀란드와 트로사르의 터치맵을 또 비교를 해봤는데요. 홀란드는 역시나 이 최전방에 박혀있는 게 아니라 하프라인까지 내려와서 이선 자원들에게 연계를 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고요. 마찬가지로 또 트로사르가 아스널에서는 홀란드만큼 굉장히 많은 터치를 가져갔습니다. 트로사르는 또 왼쪽 측면에서 깊게 내려올 때도 있지만 안쪽으로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직접 침투하는 모습을 많이 가져가면서 아스널 이선 자원 그리고 공격 자원 중에서는 가장 확실하고 또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후반 시작과 동시에 아스널은 2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살리바와 로콩가를 투입하고 홀딩과 파티를 뺐는데요. 아무래도 이 홀딩은 홀란드를 막는데 약간 좀 붙이는 감이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준 것 같고 또 파티 입장에서는 별다른 부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또 리그를 동시에 병행을 해야 하는 아스널 입장에서는 파티의 체력 안배를 좀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살리바와 마갈량이스가 이 아스널 센터백 듀오로 다시 주전 조합을 맞추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살리바와 마갈량이스 이 두 명이 홀란드를 어떻게 막아내는지 이 부분도 후반전에는 굉장한 관심사였어요. 후반 초반에는 약간은 소강 상태가 있었는데 후반 13분에 맨시티도 교체를 가져갑니다. 루이스와 마레즈를 빼고 워커와 알바레스를 투입을 했습니다. 루이스는 오른쪽 풀백 자원이었는데 또 제 역할을 수행을 해줬고 워커와 교체가 됐고요. 마레즈가 초반에 약간 보이지 않았어요. 오른쪽 측면에서 요즘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는 마레즈였는데 전반전에 약간 좀 붙이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마레즈와 알바레스를 대신 교체를 시켜줬던 펩 감독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최근 맨시티가 또 재미를 보고 있는 조합이죠. 홀란드와 알바레스, 최전방과 세컨드 스트라이커 홀란드와 알바레스 조합을 다시 한번 가동하게 되는 후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바레스가 투입이 되면서 맨시티의 공격이 조금씩은 더 날카롭게 전개가 됐습니다. 후반 19분에 알바레스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이 오른발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 그리고 여기서 골대를 맞고 나온 공을 그릴리시가 굉장히 잘 컨트롤하면서 아스널 수비진 2명을 끌어줬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앞쪽에 위치한 아케에게 전달이 됐고 아케가 마지막 이 인사이드 패스를 하듯이 빈 골문으로 또 슈팅을 차 넣으면서 선제골을 가져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아케가 수비도 수비지만 이 확실히 앞쪽에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증명했던 장면이기도 하고요. 알바레스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박스 안쪽에 공격 숫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맨시티가 결국에는 또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급해진 아스널이 또 교체를 사용합니다. 트로사르와 티어니가 나오고 마르티넬리와 진첸코가 투입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아스날이 리그에서 가장 또 자랑하는 1군을 투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교체를 보면서 저는 아스널 아르테타 감독이 FA컵까지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트로사르와 티어니가 빠지고 왼쪽 공격수의 마르티넬리 그리고 왼쪽 풀백에 진첸코를 투입하면서 또 진첸코는 또 측면이 아니라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아스널이 그야말로 1군을 이제야 또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스널이 진첸코를 투입하면서 조금씩 중원 쪽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후반 22분에 자카가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앞쪽으로 침투하는 은케티아를 굉장히 잘 봤는데 라포르트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발로 걷어내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아스날은 공격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특히나 이 오늘 경기는 오른쪽 공격수인 사카가 계속해서 막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사카는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고 후반 30분 웨데고르와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또 더브라이너와 함께 실바가 투입이 됐습니다. 더브라이너는 오늘 경기 공격 포인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의 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굉장히 양질의 패스를 많이 공급을 해줬고요. 베르나르도 실바를 투입하면서 펩 감독도 이 경기를 지키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골을 노리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36분에 계속해서 알바레스가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알바레스가 또 슈팅 찬스가 나오자마자 중거리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이 있었고요. 이렇게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된다면은 아스널의 수비 라인과 3선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넓게 벌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장면은 홀란드가 계속해서 앞쪽으로 침투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스널 수비진들을 끌어줄 수가 있게 된 거고 더군다나 또 로콩가의 후반전 기동력이 조금은 아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바레스에게 3선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알바레스에게 또 위협적인 장면을 굉장히 많이 허용했던 아스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한 점의 리드를 끝까지 맨시티가 소중하게 잘 지켰고 결국에 1대0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맨시티가 또 16강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아스널은 또 리그 선두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A컵을 노렸지만 이 더블의 꿈은 지금은 무산이 되게 됐습니다. 어쨌든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 맨시티. 오늘 경기 제가 꼽아본 MOM은 바로 네이선 아케인데요. 결승골의 주인공이자 또 수비적인 면에서도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폰몹에서 평점은 8.1점을 받았고요. 이 패스 자체가 워낙에 또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이 빌드업에서 맨시티의 굉장한 활력소가 되던 아케였어요. 정확한 패스 33개 중에 30개를 성공하면서 91%의 패스 성공률을 보였고요. 네, 슈팅은 1개를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또 골로 연결이 됐고 수비적인 면에서도 3개의 태클 중에 2개를 성공시켰고 또 지상경합, 공중경합에서도 8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면서 정말 맨시티 수비진에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아케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오늘 경기는 또 펩과 아르테타, 이 맨시티에서 3년 동안 감독과 코치로 호흡을 오랫동안 맞췄던 두 사람이 과연 어떻게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지가 관건이었던 경기였는데 이 사제 대결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경기, 결국에는 이 스승 펩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대 전적을 보게 되더라도 이 펩이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기 전까지만 해도 펩 감독이 아르테타 감독을 상대로 5승 1패를 거두고 있었고 또 이날 경기까지 가져가면서 펩이 총 6승 1패, 아직까지는 아르테타보다는 확실한 우세를 점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은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맨시티와 아스널, 이번 시즌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큰 맞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 리그에서는 맞대결을 치르지가 않았어요. 여러 코로나 이슈도 그랬고 이 여왕의 서거가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계획됐었던 맨시티와 아스널의 맞대결이 또 뒤로 밀렸거든요. 그리고 또 남은 경기 2월 16일에 아스널과 맨시티가 리그에서 첫 번째로 맞대결을 펼치고 그리고 또 4월 27일에 두 번째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 두 경기가 지금 아스널과 맨시티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팀의 마지막 향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아스널과 맨시티가 어쨌든 아스널이 승점 50점으로 5점 차 앞서고 있습니다만 또 한 경기를 덜 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아스널은 8점을 또 앞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만큼 또 맨시티가 오늘 경기 FA컵에서 잡았던 것처럼 아스널을 리그에서도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을지 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펩과 아르테타의 사제 대결, 이렇게 또 펩 스승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겠습니다.